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 중에서도 이 단원 행정부와 대통령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국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의 주체 중인 하나인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행정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행정부의 주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리 한번 살펴보면 행정부의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부의 1인자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알 텐데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행정부 각 부가 있는데 그 각 부가 있고, 그리고 그 각 부를 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무회의가 있고, 그리고 감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질문이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가 맡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 상단부터 한번 살펴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은 사진이죠. 그쵸?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철조망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섬과 그리고 육지를 잇는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도둑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동그라미 친 모든 것들, 뭐 구청, 그리고 군인, 그리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공공재를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경찰관의 모습,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죠, 그쵸? 나란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담당을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보면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이 행정부의 역할을 낱말 카드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들이면 될 것 같아요.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애써주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여권을 발급해주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 민원 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관들이 아까 도둑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소방관들, 재난 대응, 그리고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제목인데, 제목에 보면,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법률, 이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였죠? 그렇죠. 이 만드는 기관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였고, 그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가 작용을 뭐라 불렀죠? 네, 입법 활동이라고 했죠. 입법.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회가 그렇게 만든 법률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행정부입니다. 행정. 그래서 여기 행정이란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행정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이 행정의 목표는 공익 실현입니다. 자, 공익 실현. 자, 공익이란 말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공공의 이익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 실현이 이 행정의 목표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통 행정부라고 안 부르고 정부라고만 이렇게 불러요. 정부.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행정부의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자,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행정부의 역할을 보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런 역할들을 모두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일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경찰관들이 있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재난을 방지하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 그리고 국방 담당을 하고 있는 군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건설해 준다.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같은 이제 그런 사업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기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공공시설로 적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행정부가 어떻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가?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자, 행정부에서 1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1인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최고 책임자. 그래서 행정부의 주요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나와 있는데, 자,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2인자. 행정부의 2인자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통령 유사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라고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행정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자, 그런 역할을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행정각부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각부. 자, 이렇게 각부라고 나오니까 각부란 말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각각의 부서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각각의 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부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거야. 부서. 자, 너희와 가장 가까운 어떤 부서가 있을까? 일단 교육부가 있죠. 교육과기술부가 있고 또 그렇죠. 너희들과 가까운 국방부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부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행정각부가 있는데, 자, 이 행정각부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교육과기술부에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행정각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행정각부에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 장관입니다. 장관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뭐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자, 이런 장관. 그래서 그 행정각부의 장을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의 주요 조직 하면은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 밑에 행정각부가 있고 그 각부의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을 장관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국무회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국무회의. 자, 중요합니다.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회의예요. 회의. 자,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하냐? 일단 자,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대통령. 자,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 다 참석해야겠지. 자, 국무총리 참석하고 그리고 행정각부 자, 장관이라 그랬어요. 이 장관도 참석하고요. 자, 그리고 이 국무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무위원은 행정각부 장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각부의 장이 반드시 국무위원이다. 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행정각부 장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리할 때는 대통령이 일단 있고 국무회의의 장이에요. 그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 멤버가 누구야? 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는 장관도 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기관이다. 자, 국무회의 하면 항상 이 말이 따라옵니다.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네, 선생님이 여기 왜 별표를 이렇게 쳐놨냐면 자, 이 심의란 말에 너희가 좀 주목을 해야 돼. 심의. 자, 이게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심의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의결기관이랑은 또 다른 말이에요. 자,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근데 행정부에 의결기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의결기관이라는 건 없고 심의기관만 있어요. 자, 의결기관이란 건 정족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정족수에 따라서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기관은 말 그대로 심의만 하는 거야. 심도 있게 이제 회의만 하는 거고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서 뭐 통일합시다. 통일하는 게 어때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통일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말 그대로 회의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심의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의결기관이라면 따라야 돼. 근데 여기 의결기관이라고 안 나와 있죠? 심의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속력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심의보다 더 약해. 그 지위가 더 약해서 대통령한테 자문 정도로만 하는 기관으로 쓰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결 기관보단 조금 약하지만 자문보단 조금 더 강한 심의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다 잊어먹어도 되니까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결정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심의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은 국무회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어요. 뭐 정당을 해산하는 거라든지 이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심의를 하는데 이제 국무회의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기관이 국무회의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원. 자, 감사라는 말은 너희가 아마 뉴스를 많이 본 친구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다. 근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땡큐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쉽게 얘기해서 터는 거야. 탈탈 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근데 누구를 터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국회가 터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일일이 다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그거를 대신 해준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행정부에도 있는데 그게 감사원이에요. 근데 이 감사원은 누구만 터냐? 행정부만 터는 거야. 행정부만. 행정부만. 그래서 일단 조직상 대통령한테 소속되어 있어요. 대통령한테 직속 기관이야. 직속 기관. 자, 근데 일단 업무상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긴 해. 대통령 행정부 사람이지, 그치? 행정부 사람인데 감사원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 업무상 독립되어 있어요. 왜냐면 탈탈 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는 기관인데 같은 식구를 털라 그래. 그러면 조금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통령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 왜냐면 터는 기관이기 때문에. 편하게 털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피 같은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이런 역할을 감사원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른 국가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고 하지만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원. 그래서 여기 사진에 국무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국무회의의 모습이다. 다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누구 골라야 될까? 일단 대통령 있어야겠지, 그치? 대통령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참석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 참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 있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자, 한번 오늘까지 배운 건데, 자,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자, 뭐라 불렀죠? 그렇죠. 행정이라고 불렀고, 자, 행정부의 조직과 그 기능을 연결해보자. 자, 대통령은 어디다 연결해주면 될까? 그렇죠. 최고 책임자죠. 자, 감사원. 그렇죠. 감사기관이고, 국무회의는 최고심의기관이다. 자,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것의 의장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한다. 자,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정의 의미와 행정부의 의미, 그리고 행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